안녕하세요. 정진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최근 자주 있습니다. 최근의 준공 지연 추세는 자재비 상승, 공사대금 증가, 시행사의 자금 부족 등이 주요 원인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보면 대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지연에 따라 막상 분양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이 시행사가 자금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분양계약 해제 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탁사가 부동산을 보존하고 관리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 시행사 자체는 자금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건설 사업의 사업 주체는 원칙적으로 시행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행사는 건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사는 부동산을 개발한 후 이것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회사죠. 시행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시공사는 돈 받고 공사를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흔히 아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과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런 시공사들이죠. 한편 부동산 개발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시행사가 이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하는데 신탁사는 사업 주체로서 인허가, 분양계약,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 업무를 하게 되고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이런 신탁사는 증권사, 은행 등의 규모가 큰 금융회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은 신탁사로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사가 관리형 토지신탁, 즉 법률적인 사업 주체로서 인허가, 분양계약 및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책임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입장, 즉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신탁사가 매도인이므로 자금력이 없는 시행사가 아니라 신탁사가 계약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배상받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양계약서에 보면 신탁사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내용의 장치조항을 보통 삽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신탁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탁사에게 계약상 책임을 전부 물리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시행사 C는 용인시 수지구 일원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시공사는 D사로 정해서 D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행사 C는 신탁사인 P고와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인 P고에게 이전하면서 시행사 C는 사업비를 조달하여 개발하고 신탁사 P고는 신탁 부동산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분양자, 즉 매수인인 이 사건에서는 원고입니다. 매수인인 A는 21년 4월 9일경 매도인인 신탁사 P고, 시행사인 C, 시공사 D사와 타운하우스 101호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6,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22년 3월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위약금으로 매도인은 총 공급 대금의 10%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양계약서에는 관리형 토지신탁임을 알리면서 피고의 분양계약상 책임 범위를 신탁재산의 범위로 한정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자인 A가 이를 충분히 숙지했다는 취지의 별도 날인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늦어지면서 약속했던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을 초과해서 시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 A는 매도인인 신탁사 P고를 상대로 기지급 분양대금 1억 6,600만 원과 위약금 8,300만 원, 합계 2억 4,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신탁사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매수인 A가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분양계약서에서 그와 같은 책임 한정 특약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책임 한정 특약 조항에 대해서 신탁사인 피고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사 피고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이 1심 결론을 뒤집고 신탁사 피고가 2억 4,900만 원 전부를 원고인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의 문서는 약관규제법에 적용을 받는 약관인데 책임 한정 특약의 경우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 한정 특약과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신탁업계에 통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업계에 종사하지 않을 뿐더러 관리형 토지 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관리형 토지 신탁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구체적 설명 없이도 책임 한정 특약의 존재와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탁사 피고에게 책임 한정 특약의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험 계약할 때 보험 판매원이 일일이 다 설명하는 절차가 있듯이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 피고 신탁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관련해서 2심 법원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 후 자필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취지가 기재된 분양계약서의 계약자 확인란에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한정 특약 조항이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내용에 밑줄이나 굵은 글씨 처리를 하는 등의 차별화 또는 강조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자필 기재 사인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책임 한정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인 신탁사가 매수인인 수분양자에게 책임 한정 특약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이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사업 주체의 귀책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금력이 있는 신탁사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신탁사의 입장에서는 향후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수분양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신탁사에게 계약의 책임을 전부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